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스닥 하락했죠. 그리고 코스닥 국내장은 오늘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올 만큼 왔죠? 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어도 뭐 이거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상 말하던 기회가 언제 오는 거예요? 싼 가격대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시작하셨으면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만큼까지 생각했는데 더 빠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떨어질 땐 끝까지 가고요. 올라갈 때도 또 끝까지 올라갑니다. 요새 문의를 저한테 좀 주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뉴스가 정말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땐 정말 엉망입니다.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815 머니톡 저도 자주 보는 프로인데 좋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뭐 애플 쇼크, 여기 한경 TV도 제가 너무 많이 보지만 이거 완전히 이제 그냥 어그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플 쇼크, 킹달러의 아이폰 수요 뚝. 이유 말씀드리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애플 쇼크. 아니 경기 침체되면 애플이라고 별 수 있나요? 예, 없어요. 이거는 매출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킹달러의 아이폰 수요 뚝. 아이폰만 수요가 없나요? 전기차도 없어지겠죠? 예, 미국에서 발생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따위, 격하게 표현 드릴게요. 이따위 멘트를 쓰냐면, 애플이 되게 잘 버텼거든요. 잘 버텼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이거 주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가. 예, 주가는 이미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뭐가? 차트가. 예, 그러면서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죠. 자, LG이노텍이 그 애플 향이죠. 그리고 테슬라 향이기도 합니다. 애플에 공급하는데 아이폰 수요가 뚝 떨어졌으니까 LG이노텍도 큰일 났다 그러고서 이제 이틀 전에 이렇게 요게 LG이노텍입니다.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샀어요. 예, 샀다가 더 떨어지길래 샀다가 어제 하나 팔았습니다. 예, 매도했다가 오늘 또 샀어요. 왜 이 짓을 하냐?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저는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싸게 살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샀다 팔았다 했지만 더 쌀 때 샀고 더 비쌀 때 팔았고 어제 한 5%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더 쌀 때 샀기 때문에 제 평자는 내려가겠죠. 이거를 못 하셔서 그렇지 할 수 있으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등을 노리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반등, 여기 보십시오. 딱 여기 회색에 걸려 있죠? 몰라요. 지금부터 지수가 올라가면 이게 반등이 되는 거고 아니면 더 떨어집니다. 근데 왜 사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LG이노텍은 장기로 보유할 거고 이거를 꾸준히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싼 기회가 딱 왔단 말이에요. 더 싸면 사겠죠. 더 싸면 또 살 겁니다. 왜냐? 제가 작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9월 초부터 그렇죠. 작년 9월 초부터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수익을 냈어요. 매도했다가 살 기회를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그냥 파도 타기 정도 했던 거죠. 요런 때 샀다가, 그죠? 예, 요런 때 팔고 이런 걸 한 거지. 지금 근 한 7, 8개월 전에 10개월 전이네요. 예, 작년 말 가격이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여기랑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더 떨어지면 사서 모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 하락이다? 알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좋은 건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누적 거래량인데, 드디어 음수가 나왔어요. 예, 다 노란색이었다가, 갑자기 파란색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 던진 겁니다. 개인도 던졌겠지만, 기관 외국인 엄청 던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반등 못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더 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저는 접근하는 거고, 자, 아까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자, 애플이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얼마나 줄으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기사를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그냥 작년 수준이라는 거예요. 작년 수준. 여러분, 작년 수준이 얼마나 나쁜 수준입니까? 괜찮은 수준이에요. 예, 작년에 주가 그렇게 올랐잖아요. 그 매출 갖고도 애플은요, 그냥 핸드폰 파는 업체가 아니에요. 이 애플의 진짜 독특한 구조는, 이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도 애플을 모으는 이유고, 삼성전자가 중고폰을 팔아서 돈 얻는 게 없죠. 수리비 뭐 이 정도죠. 근데 애플은 중고폰을 팔아도 돈이 들어와요, 회사로. 왜일까요? 네, 어플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공유 경제지 않습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들 뭐 신청하죠? 애플 케어 뭐 이런 거 신청하죠. 야, 수리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수리비를, 예, 절감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게 유일한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애플은 대부분 가입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면 수리할 소요가 발생 안 하면 이거는 그냥 회사에 돈 남는 거죠? 예, 그리고 애플 쓰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안 써서 모릅니다. 저는 아직은 갤럭시 파여서, 애플이 싫어서가 아니라요. 예,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하도 이제 삼성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뮤직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받을 때 다 돈 내고 하시잖아요.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익을 내는, 예, 그 영업이익률이, 판매율이죠. 마진율이 한 36에서 40 가는 회사는 없어요. 테슬라도 그만큼 안 될걸요. 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어떻게 되는 거죠? 요새 주가 떨어지니까 또 난리 났다고, 달러가 올라서 전기차가 비싸져서 테슬라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예, 언론은 이러면 안 됩니다. 언론은 이러면 안 되고, 이분들은 뷰가 없는 거죠. 예, 앞으로의 관점에 대해서가 없고, 그냥, 예, 그때그때 터지는 거, 예, 갖다 끼워 맞추기 급급한데, 여러분 이런 거 듣고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요. 뭐가 필요하다? 예,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플도 사고, 저는 LG 이노텍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가격, 저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전에 진짜 싸게 사고 싶었는데 안 왔어요. 20만 원대가 진짜. 그래서 그때, 이게 9월 때 제가 사기 시작할 때인데 마지막에 사고 여기서 수익 많이 냈거든요. 그러면 더 떨어지면 전 더 사서 올라가면 수익 낼 겁니다. 예,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주식은 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럼 TQ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화면 제가 잠깐 잘못 조정했네요. 죄송해요. 자, 애플이 떨어졌다는 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애플이 큰일 난 애가 아니에요. 경기 침체라니까요. 자, 요게 나스닥 100이고요. 요게 애플 차트인데, 여러분 이거 되게 다른가요? 이거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죠, 애플이.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 네, 나스닥 100도 떨어졌는데 여기선 조금 다르죠. 예. 아니 근데 올라간 건 어차피 비슷한 구간이고, 예, 떨어진 구간은 비슷해요. 그리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때 나스닥 100이 난리 칠 때 좀 주춤했죠. 이때 뭐가 날라갔어요? 테슬라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은 다르지만 결국 근간은 뭐냐? 애플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떨어질 때 나스닥 100이 같이 떨어지고요. 여기 윗꼬리 길게 달았죠. 예, 여기도 윗꼬리 길게 달았고 이렇게 내려왔죠. 나스닥은 더 떨어졌고 애플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애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올만큼 왔다는 얘기입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버티는 애플이 떨어진다. 그럼 거의 바닥권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플 오를 때 거의 다시 나스닥 100이 올라갑니다. 그럼 TQ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막판 지금 힘들어도 애플이 요거 하락을 해서 지지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정확히 기준선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직 안 깼어요. 그쵸? 애플은 이거 깬 적이 별로 없어요. 요때 코로나 때 좀 깼죠. 이거 깨지면 뭐다? 예, 폭락이다. 진짜 폭락이다. 그래서 아직 발생 안 했으니까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런 뭐 해야 된다고요? SQ 사셔야 된다고요. 예. 세배 레버리지 SQQQ 사서 방어해야죠.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깬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딱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간다 그러면 SQ 사세요. 예, TQ 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결국 거의 바닥에 왔고 차트상 보이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너무 호들갑 떱니다. 자신들만의 뷰를 알려주는 그런 진정한 언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 TV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자, 테슬라를 보면요. 테슬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차트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서 상승했죠? 근데 검노선, 여기 일목 기준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려왔는데 윗골이 길게 달았잖아요. 이거 못 간다니까요. 위쪽으로 못 가요. 올라가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봉입니다. 근데 못 갔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1타 쌍피로 몰까지 뚫어버렸어요. 20일 이평선하고 같이 뚫려서 내려왔죠. 그럼 이거 올라가도요. 여기 잘 못 뚫어요. 왜? 하락이 시작했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밑으로 어디까지는 없어요. 없지만 대략 여기 보시면 어때요? S밴드 하단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20일 이평 있거든요. 이전에 이평선은 가져야 지지를 받는단 말이죠. 여기 지지받고 있잖아요. 네, 정확히 지지받죠? 그리고 받고 올라오면서 결국은 또 어디 부딪힙니까? 여기 기준선에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못 뚫고 어떻게 됐어요? 내려와서 20일 이평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뭐 테슬라 회사가 망했나요? 아니죠. 나스닥이 뭐 모든 회사들이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죠. 정확히 여기서 윗꼬리에서 지지받고 있으니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된다고요. 이거 지지받고 올라가면 다시 재상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TQ 18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지난 한 3, 4일 전에 방송에서 차트 따르는 것들 보여드렸죠. 애플은 버티는데 아마존하고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거의 바닥권이라고. 바닥권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테슬라는 바닥권입니까? 아니요. 얘는 정상권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위에 애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아래 애들이 올라가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까지 내려오는데 얘까지 떨어진다. 그럼 폭락이니까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패닉셀 해야 된다? 아니요. 인버스 들어가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TQ 사나 SQ 사나. 방어를 위해서 사는 거는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 자체가 요 TQ 주봉이죠.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래 꼬리 달기 시작했어요. 지난주까지는 꼬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번 주엔 어제 올리면서 아래 꼬리 나왔고, 자, 오늘 상승하면 좀 버티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보시면서 결국 제가 계속 18달러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어때요? 하락은 이렇다고요. 계속 밀립니다, 이렇게.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쯤 가서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많아 보이고, 그렇다면 애플이 좀 밀리든 테슬라가 좀 밀리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TQ, SQ 스윙 저는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제도 이렇게 밀렸다가 결국은 올라가려고 용 썼죠, 한번. 근데 여기 또 막혔다고요. 검노세나 막혔으니까 다시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SQ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최고를 어제 갱신을 살짝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최고점을 갱신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려갔는데 지금 올라가면서 최고점 근처까지 왔다. 이거는 상당히 힘은 센 거죠. 그럼 우린 이것만 보면 돼요.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근데 어제 종가로는 어쨌든 못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봐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오긴 했는데 인버스를 조금 늘려놨다가 떨어질 때 파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단언하긴 힘들지만 거의 올 만큼 왔잖아요. 이거 이상 올라가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표가 어떻게 됐죠? 사실은 S시그널이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계속 빠지고 있는데 막판에 딱 튀겨 올린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금방 또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S시그널 긴 126라인이죠. 여기도 이쯤 왔으면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시 올려치고 있죠. 이거는 뭐 계속 올려치면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한순간에 떨어지니까 확률상 70% 수준으로는 하락이 더 보이는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그건 제가 틀린 거죠. 인정하고 저는 빨리 SQ를 자동 매수로 위에다 걸어 둘 겁니다. 오늘도 걸어 뒀어요 벌써. 올라가면 사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려올 걸 생각해서 물량을 줄이는 것 뿐이지 매수는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럼 TQ를 안 사냐? 아니요, 저는 TQ도 사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다 보면 9월 28일이 제가 1억 7,200까지 내려갔어요, 계좌가. 근데 29일도 국내장은 좀 올랐는데 결국은 어제 국내장 뭐 오른 것도 아니죠. 그냥 내려갔다고 봐야 되고, 초반에 좀 올리다가 결국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어제 많이 빠졌죠. TQ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도 계좌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 가만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있는 돈 갖고 막 사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28일 날 보시면 여기 TQ가 마이너스 6으로 36개 있죠. 그 다음에 유다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죠. 어제 프리장에 떨어지길래 사서 이거 50 몇 개까지 만들었는데 좀 쎄하더라고요. 차트 보니까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다 어제 조금 올랐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에 다 전액 손절을 했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유다우는 익절했습니다. 얘는 플러스였어요. 익절을 한 다음에 다른 계좌에 달러 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쭉 걸어놔서 어제 다 사졌어요. 어제 이 23개가 다 사졌는데 어제 마이너스 한 9% 갔죠. 이렇게 분할 매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33.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한 거 아닌가요? 이거 방어 잘했죠? 여기서 마이너스 9가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15예요. 가만히 뒀으면 그냥 다 날리는 겁니다. 15%를. 그런데 그걸 마이너스 2%로 막았죠? 그래서 대응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두 개가 빠져서 요것만 남아있죠. SCH랑 SYLD. 그리고 나머지 장기 계좌에 어제 계속 제가 인버스로 스윙을 해서 자동 매수 건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쪽으로 자동 매수, 아래쪽 내려오면 자동 매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이 빠졌는데 왜 마이너스 1.19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위로 가면 계속 사지잖아요. 그러니까 평단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수익은 나요. 5에서 6%, 3%뭐 올라갔다는 뭐 플러스 7%까지 났다가 뭐 이렇게 돼요. 그럼 계속 매도를 하면서 자동 매도를 걸어둔 거죠. 그래서 어제 한 10개 정도 매수 매도가 됐어요. 숫자 말고 10번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니까 늘었지만 저는 여기서 수익을 냈죠.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양방으로 관리하는 게 어려우면 어려워요. 쉽다고는 못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올라갈 땐 저보다 훨씬 잘 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락장에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꽤 열심히 방어를 하는 편이고, 그러면 상승할 때 제 주식들은 안 오를 거냐는 거예요. 누구 TQ는 오르고 제 TQ는 안 오릅니까? 아니죠.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계속 물을 타면 여러분 이 마이너스는 줄어요. 그런데 뭐가 커져요? 이게 커져요. 손실 금액이. 그러니까 뭐 1억 5억씩 사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0%면 뭐예요? 10억 샀으면 3억이 손실이잖아요. 투자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떨어질 때는 시장이 떨어지면 겸손히 받아들여야죠. 야, 또 오를 거야, 무조건 오를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지금은 하락 구간이구나. 그리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인버스도 좀 걸고 그리고 채권도 늘리고. 사실은 여기 TMF가 그 이틀 전에 9% 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9% 올라서 그나마 방어된 겁니다. TQ는 더 떨어졌죠.
그리고 어제 5%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서 마이너스 2%대인가?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도 언젠간 유의미한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떨어진다고 겁내지 마세요. 예. 예상했던 거지 않습니까? 침체니까, 침체인데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침체가 안 왔으니까. 그런데 떨어진다고 또 계속 떨어지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중간에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때로 활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스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줍줍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밴드 시스템을 MTS로 전환한 제 차트를 보면 어제 이렇게 딱 보여요. 오히려 MTS가 더 잘 보입니다. 초보자분들께는. 자, 28일 날 어땠어요? 요 중앙이 일목 기준선인데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이건 하락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뚫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 22.67 여기 갔죠? 예, 제가 그래서 사실은 매도를 한 겁니다. 여기 90분봉에서 보니까요. 핑크색 거의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려올 것 같다 그래갖고 예, 그냥 일부 매도를 하고 예, 어제 프리장에서 그냥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왜?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벌써 이만큼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 기준선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장에선 올라가는 건데 횡보하면 안 돼요. 하락장에서는 횡보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못 올라가고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걸어버렸죠. 예, 이렇게 걸어버려서 사진 거예요. 여러분 차트 보면 답이 좀 나와요. 나오고 10분봉 보면 어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 29일이 이렇게 되는데 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죠. 근데 10분봉을 보진 않습니다. 언제 보냐? 예, 그냥 저도 요때 봤어요. 요때 이렇게 옆으로 기죠. 예, 옆으로 횡보하는데 여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여기서 보면 위에 있잖아요. 노란 선 위에 있어서 이게 상승할 것도 같거든요. 그때 10분봉을 딱 봤더니 기준선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예, 요게 달라요. 스케일상에서. 그래서 10분봉에서 봤더니 기준선 아래로 이렇게 하다가 못 뚫더라고요. 못 뚫고 여기서 삐끄덕하고서 내려가는 거죠. 예. 삐끄덕이란 표현이 좀 안 어울리긴 한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도를 쳐버린 거예요. 매도 치고 그냥 분할매수 딱 걸어놓고 그러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많이 사졌더라고요. 그렇게 방어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차트가 올라갈 차트긴 한데 개별 종목으로 갖고 있는 이거 5월달부터 사모은 것들이거든요. 우량준 따로 이렇게 사서 모읍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는데 다들 얘들 튼튼한 애들이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얼마 전에 CEO, 애플 CEO였나요? 네. 매도했죠, 자기 거. 그런 뉴스가 나오면 좋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악재니까. 그래서 우선은 다, 익절을 했습니다. 뭐, 크진 않았는데, 뭐, 2%, 5%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더 떨어지면 익절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다 익절했고, 예, 새로 사고 있어요. 또 매일 새로 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돈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 제 돈이 소중하듯이 여러분 돈도 진짜 소중하니까 예, 오르는 종목 지금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르는 종목도 하지만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종목이 더 하락하는 걸 좀 막아야 돼요. 더 하락할 것 같으면 예, 리밸런싱 이때 해야죠. 예, 익절하시고 손절이라도 예, 폭이 작을 때 예, 매도하시고 다시 사시면 된다. 저는 이런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가 너무 제 의견으로는 좀 수준이 낮습니다. 예, 그냥 단순 공포감만 조장하니까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마음먹으셨을 때 초심을 기억해서 지금부터는 참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